네, 지수는 좀 더 밀리고 있고요. 코스닥 지수는 플러스권의 움직임 나타나고 있지만 역시 고점대로는 약간 탄력이 많이 좀 둔화가 됐습니다. 그래도 움직이는 테마주들은 여전합니다. 지금 이 전자결제 관련된 종목군들 연일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 좀 특징인데요. 단활한 지금 8일 연속의 상승세가 나오면서 지금도 11% 이상 오름세가 펼쳐지고 있고요. KG 모빌리언스, 한국사이버결제, 인포뱅크, KG 이니시스 모두 지금 고공행진이 펼쳐지고 있다는 점 특징적으로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종목 그리고 지금 현재 뒤로 처지는 종목군들이 있을 텐데요. 종목에 관해서 그리고 시장에 관해서 궁금하신 점들을 풀어드리는 시간이 2시 파워타임 시간에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허연의 이슈통 주제를 지금 받고 있는데요. 지금 아자아자 게시판으로 오셔서 말머리에 이슈통이라고 붙여주시고요. 그리고 궁금하신 그 주제를 올려주시면 2시 구간대 또 그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는 시간이 마련이 되어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선물도 보내드리니까요. 많이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시장은 지금 현재 유가증권 시장 9포인트 하락으로 장중 저가가 낮춰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하락폭을 조금 더 키웠고 이 현대차, 기아차의 하락폭이 상당히 깊게 나타나면서 대형주들이 위축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여기서의 전략, 어떤 전략이 필요한지 증권사 연구원들의 의견 들어봤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한양증권 임동락 연구원입니다. 모멘텀 공백 상태가 여전하다라는 관점입니다. 기술적인 부담 해소로 저가 매수 유입이 기대가 된다라는 시각입니다. 동양증권 김주영 연구원입니다. 미국과 중국 경제지표 호전 그리고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가 완화되고 있다라는 관점인데요. 실적 호전주에 대해서 관심을 갖자라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다음은 IM투자증권 임노중 팀장입니다. 3분기 실적 악화로 약세가 예상이 된다라는 시각입니다. 운송, 에너지 등 3분기 실적 개선 업종에 주목을 하자라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삼성증권 임수견 연구원입니다. 추가 급락 가능성은 제한적이다라는 판단인데요. 중소형주보다는 낙폭과대 대형주에 관심을 갖자라는 시각을 전했습니다. 자, 이렇게 4개 증권사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이 중에서 동양증권 김주영 팀장 만나보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한 줄 전략을 보니까 경기 둔화 우려가 완화되고 있다라는 시각이에요. 하지만 전반적으로 지금 경기에 대한 우려감이 시장에 많이 좀 드리워지고 있는, 먹구름처럼 드리워지고 있는 그 상황인데요. 이렇게 보시는 이유, 증시 전망과 더불어 살펴주시죠. 네, 최근에 지수가 예상외로 하락폭이 깊어지고 조정 기간도 좀 길어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악재가 있지만 그중에 지난주 같은 경우는 글로벌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오히려 커졌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IMF도 글로벌 경제 성장률을 이제 크게 떨어뜨렸고요. 한국은행도 저희 국내 경제 성장률을 IMF보다도 더 낮게 올해는 2.4, 내년은 3.2%로 하향 조정을 해놓은 선택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어떤 글로벌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이번 주 들게 되면 조금 완화되지 않겠냐라는 이제 기대감을 갖게 하는데요. 지난주 말에 발표됐던 미국, 유럽, 중국 지표들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미국은 이제 10월 미시건대 소비자 심리지수가 2007년 9월 이후에 최고치까지 상승을 해줬고요. 유로존의 8월 산업생산은 전월비 0.6%가 증가를 해서 당초 0.4%가 감소할 것이라는 예측을 이제 뒤엎어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여기에 최근에 이제 가장 또 우려하고 있는 이제 중국은 9월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10% 정도가 늘어나는데요. 이 수준은 최근 3개월 내 가장 크다고 할 수가 있고 또 예상치 한 2배 정도에 해당하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어떤 정책에 대한 이슈들, 그러니까 글로벌 경기 부양에 대한 의지들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되면서 일부 지표들로는 좀 안정된 모습이 나타나지 않겠냐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이러한 흐름들이 이제 금주에도 좀 더 연장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금주에는 15일에는 미국의 소매 판매와 뉴욕 제조업 지수가 발표가 되고요. 16일에는 미국의 산업 생산과 그다음에 주택 관련 지표들이 발표가 됩니다. 그리고 18일에는 중국의 GDP, 또 산업 생산, 또 주택 지표까지 발표가 되기 때문에 최근에 이어지는 이러한 흐름들이 이번 주까지 이어진다라고 하면 글로벌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는 다소 좀 과잉 반응한 것이 아니겠냐라는 것들이 이번 주에는 좀 판가름이 나지 않겠냐라고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말씀해 주셨던 이런 지표들이 증시에 이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까지 위로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요소라고 좀 보시는 건지, 그렇다면 어떤 전략이 필요한지 주간 전략을 제시해 주시죠.
네, 이번 주는 이제 경제 지표들은 일정 부분 서프라이즈가 나면서 어느 정도 상승 모멘텀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까지 집계된 경기 서프라이즈 지수를 보시더라도 최근에 경기 둔화에는 우려를 쏟고 있다고 하더라도 미국과 유럽은 여전히 확장 국면을 유지를 해줬고요. 중국도 마이너스권에서 반등의 모습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경기 대응 우려는 크지 않다. 오히려 주가는 플러스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주목해야 될 변수는 금주 후반, 그러니까 18일하고 19일에 EU 정상회담이 있는데요. 저희가 기대하고 있는 이제 스페인의 구제금융 이슈는 이번 정상회의에서 결론이 나기는 좀 힘들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그리스 문제하고 그다음에 지난 EU 정상회담에서 거론됐던 문제들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가 있지 않겠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 시장이 완전한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국면은 아니지만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국면이 되지 않겠냐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지금 딱히 이제 조정이 끝났다라고 단언적인 모습들은 드릴 수가 없지만 현 지수대, 그러니까 장기 추세선이 위치하고 있는 현 1900 초반대 정도라고 하면 충분히 저점 매수 구간으로 설정을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당연히 이번부터 시작해서 이제 실적 시즌에 들어서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이제 실적이 호전주, 그러니까 이게 모멘텀이 좀 더 강한 업종들을 또 선별해서 보셔야 될 텐데요. 그런 대표적인 업종은 전자 부품 디스플레이 업종, 그다음에 자동차 부품 업종, 그다음에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업종이 실적 호전주의 대표 종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주간으로 봤을 땐 그렇다면 주 후반에 이러한 경기 우려가 좀 많이 완화되면서 증시가 오를 가능성은 좀 있어 보이는데 오늘장만 놓고 본다면 좀 위축된 모습이 여전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장에 대한 전략은 어떻게 세워봐야 되겠습니까? 네, 오늘장 지금까지 시장의 전체적인 흐름들은 지수가 조금 떨어지긴 했어도 전체적인 하락의 압력도 많이 완화가 된 것 같고요. 그렇다고 현 시점에서 강한 매수가 있지도 않은, 어떻게 보면 관망하는 분위기가 굉장히 강한 상태에 있습니다. 지난주에 비해서도 외국인 매도 규모는 좀 현재 줄어든 모습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지수가 하락하면서 그동안 한참 동안에 이루어졌던 주식형 펀드에서도 환매도 많이 이제 줄어들었습니다. 그만큼 현 지수에서는 팔기도 아쉬운 국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서요. 다소 주 후반까지 기다리는 것에 대한 지겨움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현 지수대에서는 조금씩 저점 매수 관점에서 앞서 말씀드렸던 실적 호전 업종 중심으로 좀 시장에 관심을 가져보시는 전략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은 사야 되는 자리다라는 관점이 있네요. 서서히 분할 매수 관점으로 좀 대응을 해보자. IT와 자동차 부품, 엔터 관련된 종목군들에 대한 이야기가 제시가 됐습니다. 동양증권 김지영 팀장과 함께했습니다.